간략하게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는 서울대 정시로 입학해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인 박규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저는 공부에 임하는 마음가짐과 제 필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수험생으로서 공부에 임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과목별로 기술적인 방법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그 공부하는 임하는 자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론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부를 하고자 하는 동기인데요. 그 동기가 쓸수록 성적은 빠르게 오르게 되는데,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충분한 동기는 있다는 전제하에 공부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은 완벽을 지향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전교생이 770명인 중학교를 나왔는데, 그 중에서 내신 석차 17%로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물론 못하는 공부는 아니었지만 어디 가서 공부를 잘한다고는 말 절대 할 수 없고, 또 상위권 대학을 바라보기엔 성적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 성적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도 지속이 돼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는 평균 90점이 좀 안 됐고, 전교 등수는 한 550명 중에 50등에서 60등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때,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다음 시험 때 그 평균이 96점 가까이 나왔고 전교 등수는 10등 가까이로 올랐습니다.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전교 등수가 그렇게 오르고 난 후로 계속 전교 1등에서 3등 정도를 유지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교 그 순위권인 그 친구, 같은 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지금은 서울대 의대에 재학 중에 있고요. 근데 그 친구랑 그 2학기 중간고사 준비 기간이었는데, 쉬는 시간에 공부를 잘했던 그 친구를 포함해서 한 3, 4명이서 공부했던 거 흔히들 하는 그 물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술 과목에 대해서. 그 내용은 제대로 생각 안 나지만, 경제로 예를 들자면 뭐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이 뭐게, 막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랑 쉬는 시간에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기술책 어떤 한 페이지를 날개에 있는 조그만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아예 싹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하는 마음가짐은 중요한 것만 그때까지만 해도 중요한 것 위주로 외우고, 뭐 안 나올 것 같은 거는 안 외우고 이랬는데, 그 친구는 뭐 어떤 문제든 나와볼 테면 나와봐라, 내가 다 맞춰주겠다, 이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반면에 굉장히 수동적이고 그 회피적인 자세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이런 자세는 90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이고, 그 친구가 공부하는 자세는 10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는 것이었는데, 9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해서는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학생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10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게 되면 완벽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내용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다 공부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 사건을 계기로 공부하는 마음가짐을 완전히 바꿨고, 성적의 빠른 향상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뒤에 필기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완벽하게 알기 위한 필기를 하였습니다. 필기에 대해서는 뒤쪽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책과 경쟁하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주변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친구보다 성적이 잘 나오면 우월감을 느낄 때도 있고, 아니면 친구가 성적이 못 나오면은 뭐 속상할 때도 있고 그러시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친구나 뭐 그러니까 라이벌과 경쟁하는 거는 근본적인 마음가짐이 되지 못합니다. 물론 사람을 성장시키는 게 그 라이벌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책과 경쟁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옆에 전국 1등이 있다고 치고 그 친구를 목표로 삼거나 아니면 그 친구와 경쟁해서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친구를 이겨서 예를 들어 전국 1등을 했다 쳐도 그 시험 본 책의 내용을 다 안다고 절대로 확신할 수 없거든요. 책과 경쟁을 해서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알아버리겠다.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하십시오. 또 그렇게 해야 전국 1등도 가능합니다. 시험이 쉽건 어렵건 본인이 책에 있는 걸 완벽하게 공부해서 100점을 맞아버리면 다른 학생들이 뭐 시험을 어떻게 보든 간에 여러분은 무조건 1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책에 있는 내용을 완벽하게 공부하고 시험을 다 100점을 맞아버리면 다른 사람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경쟁하지 말고 책과 경쟁을 해서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알려고 그런 마인드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세 번째로는 암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아직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감히 말하건대 세상의 모든 공부는 암기에서 시작하고 또 창의성도 암기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다양한 요리 재료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요리하고 싶은 거를 다양하게 마음껏 창의성도 발휘할 수 있고 뭐 중식, 서양식, 일식 다 아무거나 만들 수 있는데 요리 재료가 부족하면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요리를 마음대로 못 만들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요리 재료를 모으는 과정이 암기입니다. 암기가 있어야 창의성도 나옵니다. 이 동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아마 천재가 아닐 거예요. 간혹 영재는 있을지 몰라도 절대 천재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암기 소홀히 하지 마세요. 간혹 수학이 암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말은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는 틀려요. 그러니까 수학은 물론 다른 대부분의 사탐 과목처럼 암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창의성도 필요한 과목이긴 하지만 수학 역시 시작은 암기입니다. 수학은 단순한 공식뿐만 아니라 수리 과목이 요구하는 사고 회로에 대한 체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고 회로에 대한 체득은 같은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함으로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역시 암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또 다른 예로는 국사를 들 수 있겠는데 국사 또는 근현대사 어떤 사건의 흐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시면 그거는 충분한 공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런 이해가 됐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책을 안 보고도 그 사건의 내용과 사건의 흐름을 본인이 적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암기를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요. 공부를 할 때는 겸손하게 하시되 문제를 풀 때는 좀 시혜적인 태도로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공부를 할 때는 아는 것도 확인하고 설마 이렇게까지 쫀쫀하게 시험 문제가 나오겠어? 라는 그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까지도 다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 때는 좀 시혜적이고 건방진 태도로 문제를 푸는 게 필요합니다. 시험에는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풀 수 없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고등학생이나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고등학생이실 것 같은데 고등학생이 풀 수 없는 문제를 시험에 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풀 수 있는 그런 난이도의 문제들이니까 그런 난이도의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문제를 풀 때 시험 문제가 아무리 어려도 니까짓 게 뭐 아무리 어려워봤자 다 풀리게 되어 있어 이런 좀 건방진 마인드로 문제를 자신 있게 푸세요. 문제를 깔보면서 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한테 쫄아서 전전긍긍 하면은 본인이 풀 수 있는 문제도 제대로 못 푸니까 그렇게 자신 있고 건방진 자세로 문제를 풀도록 하세요. 물론 문제를 다 풀고 난 다음에는 좀 꼼꼼하게 검토를 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그런 자신 있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네,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5번째로는요. 좀 여유를 가지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세요.
저는 재수를 해서 대학에 들어왔는데 고3 때 공부한 거랑 재수 때 공부한 거랑 전혀 달랐어요. 고3 때는 쉬는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쉬는 시간에도 항상 공부, 계속 공부. 그리고 점심시간 점심 빨리 먹고 점심시간에 영어 듣기 하고 그런 식으로 하루 종일 공부만 했는데 결과적으로 수능을 평소 모의고사 나오는 것보다 정말 못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3 담임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말이 너는 너무 공부만 해서 시험을 못 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참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볼 때는 되게 긴장을 해서 보게 되는데 그 긴장은 집중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긴장이 있기 위해서는 이완이 필요한데 항상 긴장만 하고 있으면 그건 더 이상 긴장이 아니에요. 그렇게 저처럼 제 고3 때처럼 여유를 가지고 공부를 하지 못하면 조바심이 나고 또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좀 대범하고 여유 있는 그런 자세로 대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자신이 무너질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재수 때는 반대로 쉬는 시간에는 쉬고 또 주말에는 가끔 축구도 하고 그런 식으로 휴식을 취했습니다. 또 딱 공부하기로 한 시간에만 미친 듯이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세요. 끝나고 더 이상 공부할 기력이 없을 정도로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에 그렇게 집중해서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할 때 열심히 해서 자신이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네, 휴식을 취하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게임과 같이 중독성 있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혹시 담배 피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공부하는데 담배 피우는 게 도움이 된다. 아니면 끊으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 것 같다. 그러시면 담배 피세요. 근데 술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까지 지장을 주기 때문에 술은 마시는 거는 정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수험생활 할 때 술, 담배 다 안 하긴 했지만 주변에 담배 피는 친구들은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본인이 어느 정도로 휴식을 취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놀고 휴식을 취해야 되느냐, 그거는 본인이 가장 잘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휴식을 취하면서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휴식인지 아니면 휴식을 빙자해서 지금 놀고 있는지 그거는 본인이 알 거예요. 예, 그러니까 휴식에 대해서는 본인이 공부하고 난 다음에 본인 양심에 따라서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로 하고요. 제 필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러니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는 훨씬 꼼꼼한데 저는 그런 뒤처지는 꼼꼼함을 그러니까 구조적 필기와 완벽함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즉 공부 시스템 자체를 꼼꼼하게 설정해서 그 시스템을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꼼꼼하게 공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우선 제 경제지리 교과서를 보시면 구조적 필기에 대해서 알 수 있으십니다. 구조적 필기라 함은 제가 다름이 아니라 나무가 아니라 숲을 우선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용어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외우기 전에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무엇에 관련된 것인지, 왜 배우는지, 단원의 학습 목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선 체크를 하고 문단별로 핵심 내용, 그러니까 언어 영역 풀듯이 문단별로 핵심 내용을 뽑아내세요. 그래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전체적으로 훑어본 다음에 문단 요약을 해서 내 나름대로의 핵심 내용을 뽑아서 그거에 대한 지속적인 복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완벽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단권화하지 않았습니다. 흔히들 단권화를 되게 노트 필기 예쁘게 해서 여기서 저기서 내용을 가져와서 단권화를 많이 하는데 저는 단권화 하길 위해서는 여러 참고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다른 참고서에 없는 거를 한 참고서에 옮겨야 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임박해서는 단권화된 그 한 노트만 보게 되는데 단권화의 문제점이 있어요. 우선 두 가지가 있는데 혹시 다른 참고서에 다른 참고서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옮겨 적지 않았을 가능성과 또 같은 내용을 계속 보면서 복습할 기회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권화하지 않고 다권화를 했어요. 말하자면 A 참고서에 없는 부분을 B 참고서에 옮겨 적고 B 참고서에 없는 부분을 A 참고서에 옮겨 적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A, B에 없는 부분을 두 참고서에 다 옮겨 적고 시험 공부를 할 때 A와 B를 둘 다 봅니다. 이렇게 하면 단권화된 참고서를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물샘 틈 없이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A 참고서의 곁다리나 B 참고서의 곁다리까지 다 공부하면서 훨씬 넓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제 노트들과 교과서에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필기되어 있는 것들이 다권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그런 필기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공부를 하다가 의문점이 생기면 그 노트 바로 공부하는 그 옆자리에 바로 적어 놓으세요. 의문점이 생겼을 때 그 의문점을 해결하는 것은 본인의 실력 향상과 자신감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문점을 적어서 꼭 선생님에게 물어볼 수 있도록 별도의 표시를 해놓기 바랍니다. 네, 그 필기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 부족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